안녕하세요. 정경진의 경진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를 말한다. 두 번째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참 말 많고 탈 많은 국민의힘의 그 선거대책위원회인데요. 다행히 오늘 순서가 윤석열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와 곁들여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은 크게 네 가지 정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작할 텐데요. 하나는 그 사법시험을 구수에 합격했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아예 검찰로서 있으면서 정권과 대립하고 한직으로 물러갔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선 후보 지지율 가장 높은 후보였었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사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저도 뭐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법시험을 구수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이고 자존심 하나로 치면 어디나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텐데 구수를 했다는 그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 시험에 대한 그런 그 비중이 그렇게 생각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 혹은 공부를 잘 안 했다는 사실들을 반증하는 거고요.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구술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그 인내력이 좀 강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순간의 사실을 너무 크게 보지 않았다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간에 같이 있으면서도 시험에 떨어진다고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부모님들에게 면목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참 그 뭐 속된 말로 쪽팔린 뭐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9번을 시험을 봐서 결국은 합격했다는 부분들은 검사 윤석열에게는 마이너스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 윤석열, 혹은 인생에서 있어서 윤석열은 그 구수가 분명히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기를 걸었는데요.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검사의 직무와 정치의 정무가 충돌할 때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직무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성장, 아니 정치적인 승진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정무와 이 검찰로서의 직무가 충돌하면서 윤석열은 단순히 검사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자에서 일약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진 정치인으로
일약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그 때는 180석 정도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거의 90% 정도의 시장, 시의회, 도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문재인 정부의 그 담대하고도 논리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에게는 하나의 대안으로, 하나의 희망으로 자리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 윤석열은 정치인 윤석열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검사로서의 삶 속에서 그런 고난과 성장을 이야기했지만, 지금부터는 정치인으로서의 고난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검찰총장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물러나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올라왔는데, 이번 윤석열은 전문가의 최고 정점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윤석열은 약 3개월 정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민심 탐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 학습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종인조차도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고 외곽에서 정책과 지지를 모아나가는 일을 권유했는데, 정광석화와 같이 그것도 국민의힘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전광석화처럼 국민의힘에 입당을 선언합니다. 모두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금은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사실을 저는 매우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의 결단인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말인 윤핵관의 어떤 조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그 정치력의 성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평생을 다 바친 윤석열이 정치인의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후보나 지역위원장들을 포용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이건 대단한 정치력이 가졌거나, 혹은 그 누가 정치적 훈수를 하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서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과의 그 밀당 혹은 정치적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울산에 찾아가면서 극적인 봉합을 해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윤석열이 너무 저자세이다, 끌려간다, 이런 평을 하는데, 저는
이준석과 김종인을 선대위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단한 뚝심과 그리고 그 방향만을 한 방향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으며, 즉 검사로서의 강단력이 증명되었다고 한다면 대선 후보 과정과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은 정치력 또한 검증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렇지만 그 과정상에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이는 뚫고 들어왔다는 점에 있어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력은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90여일, 정확히는 95일인지 94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99%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뭉치자라는 자기 입장을 지금까지 견제해왔고 결과로서 만들어냈습니다. 정권 교체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인 필요 조건은 이미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만이 아닌 어떤 정권 교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할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비전과 과제를 어떻게 실현시키는 문제가 윤석열에는 또 다른 산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야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시너지 있는 야권 통합이 과연 어떻게 될지도 정권 교체의 파란불이 켜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서 아마 작동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윤석열은 검사로서의 윤석열과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이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90일간 정권 교체의 길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첫 번째, 윤석열이 원하는 새 시대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할 과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시너지 있는 연대 혹은 합당 아니면 상생적인 결합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잘 봉합된 국민의힘 선대위가 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수령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를 알아봤는데, 지난번 이재명 후보는 왜지 국민이 두려워하는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윤석열은 국민이 좋아하는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만약 충분 조건의 세 가지를 이루지 못하면 국민이 업신여기는 후보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국민이 좋아하는 후보로 자리매김한 윤석열이 앞으로도 그 기조를 잊지 않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대선 후보를 말한다 윤석열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